오늘은 현금 증여,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요. 현금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상 현금이다 보니까 흔적이 안 남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증여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현금 증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현금 증여를 하게 됐을 때 신고를 적정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신고를 적정히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국세청, 과세관청에서 이 부분이 확인돼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내가 원래 냈어야 됐을 세금에 그때 당시 신고를 안 했다는 거기에 대한 가산세, 그리고 제때 납부를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다 보면 내가 원래 냈어야 됐던 세금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큰 세금을 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때 돼서 진작 신고를 할 걸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결과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이제 조금 피해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냈었을 세금을 적정히 내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뭐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런 말씀들도 또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부 간에는 6억 원까지의 증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근데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될 겁니다. 작년 말부터 이 금액이 증가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개정이 확정된 게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부 간 6억,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증여와 더불어서 이제 증여가 아닌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현금을 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적정한 이자와 원금 상환 이 부분을 같이 가셔야지 부모 자식 간 차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고 증여로 보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차용증도 적정히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실질 주고받으실 이자와 원금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정히 상환해 나가시는 계획을 잡으시고 그 계획대로 상환을 해 나가시면서 차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증여로 봐지지 않게끔 그렇게 좀 잘 진행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